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Let me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urn through the night. You're 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5.18 39주년을 앞두고 전직 미 육군 정보요원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했던 5월 21일 당시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내렸던 명령은 발포 명령이 아닌 사살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복군인을 침투시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조장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5.18 희생자들에 대해 망언을 멈추지 않고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나눠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5.18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또 국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참석해서 증언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었는데요. 5.18 1980년 5.18 당시에 미 육군 정보여단 당첩부대 소속의 요원이었던 일종의 미 육군의 정보요원이었죠. 김용장 씨, 그리고 당시 계엄군의 지휘소 역할을 했던 505 보안부대 수사관인 허장환 씨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참석해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놓은 증언이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었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을 더 뛰어넘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증언들이었습니다.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같이 좀 어떤 핵심 증언들이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미 육군에서 군사정보관으로 무려 25년을 재직하셨다고 하는 김용장 씨. 당시에 한 40여 건의 첩보를 통해서 광주의 상황을 미군에 직접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 이제 보고하는 이 정보관이었기 때문에 미국 육군 소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하셨지만 우리 그동안 지만원 씨가 이렇게 증언해왔던 내용들 있죠.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라고 하며 북한군 침투설을 지만원 씨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허위 날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당시에 한반도 상공에 미국이 한반도를 감시하기 위한 2대의 군사첩보 위성을 배치해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북한과 그리고 또 이 광주의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이 지만원 씨의 주장처럼 북한군 600여 명이 남측에 침투를 해서 광주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당시에 미군의 감시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보다 더 북한군 침투설이 말도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제 좀 드러내주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지만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광주가 무슨 강원도도 아니고 600여 명이나 되는 군인이 거기까지 그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침투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나 광주에서 뿅 나타났네?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무슨 아무 데도 안 걸리고 이렇게 됐으면 그때 당시에
거기까지 내려오도록 가만히 내버려둔 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다 모가지가 어쨌든 옷을 벗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 관계자분들은 다들 뭐 승승장구를 하셨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걸 들어먹지 않던 분들인데 어찌됐건 그네들이 좋아하는 미 육군의 정보 요원이었던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감시망이 아예 북한 그리고 광주까지 다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그 감시를 뚫고 내려오는 일은 자체는 아예 불가능했고 본인이 거기서 정보 첩보를 계속해서 받던 상황에서도 그런 첩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미국 측에도 그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 겁니다. 뭐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이 지만원 씨를 비롯해서 뭐 전두환도 그렇고요. 자한당 쪽에서 뭐 잊을만 하면 북한 침투설 이렇게 꺼내들고 슬슬 이렇게 빨갱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확실한 증언을 제대로 좀 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미국 상공에서 첨단 감시망을 미국이 우리 한반도 상공에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또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미국에 엄청 신뢰하잖아요. 그런 그네들이 좋아하시는 그 미국에서 첨단 감시망을 통해서 한국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감시망 안에 들어오지가 전혀 않았다는 거라고 제대로 확실하게 증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북한군이 문제가 아니라요. 북한군이 아니라 오히려 광주에 침투됐던 군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증언에 따르면 그게 누군가 했더니 전두환 군부였대요. 전두환이 뭐 계엄군을 보낸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계엄군이 아니라요. 전두환 군부에서 젊은 군인들에게 사복을 입혀서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 사이로 침투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요. 김용장 씨에 따르면 이들을 편의대, 편의점 할 때 그 편의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들이 20, 30대였다고 하고요. 이들이 5월 20일에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 시민들 틈에 잠입을 했고요. 놀랍게도 이들이 했던 주요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만원 씨 등이 북한군이 한 소행이다 라고 주장해왔던 그 행위들. 뭐냐면 5.18 당시의 방화, 총격, 장갑차 탈취 이런 건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극렬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바로 편의대가 맡았던 임무였다고 합니다. 편의대가 맡았던 임무. 이게 뭐겠어요? 시민들이 너무 얌전하고 뭐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하고 싸우면 무력으로 진압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이 전두환 군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시민들이 폭도로 몰기 위해서 그 안에 군인들을 잠입시켜서 마치 시민군이 한 일인 양 더욱더 폭력적으로 방화 저지르고 총격을 하게 하고 장갑차를 뺏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극렬한 행위를 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을 얘네들 봐라. 얘네들이 지금 폭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강제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었다는 거죠. 정말 예상을 했던 수준이 훨씬 뛰어넘죠. 이뿐만 아니라 각종 유언비어 확산 역시도 이분들이 이 편의대가 시민으로 위장해서 벌인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김용장 씨는 이 편의대의 실체가 만약에 밝혀지기만 한다면 아마도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이 전두환 군부에서 침투시켰던 특수군들, 이 편의대의 실체, 임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그동안 이게 뭐 북한군의 소행이니 얘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엄군이 발포를 할 수밖에 없었니, 진압할 수밖에 없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건 이 편의대의 임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아니 뭐 5.18 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만은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 악마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정말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증언인데요. 바로 전두환이 5.18 당시 그 계엄군 발포 시점이었던 5월 21일 오후 1시 이때 발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바로 직전에 광주에 왔었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발포가 시작되기 직전에 왔었다는 거예요. 광주에. 김용장 씨에 따르면 5월 21일 낮에 12시, 점심 12시를 전후해서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는데 이건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건 분명한 팩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왔고 오자마자 이 비행단장실에서 특전사령관 정호용 그리고 505 보안부대장 이재우 등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가 4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회의를 바로 한 점심 12시 정도 해서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전두환이 그때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비행계획서가 공군 측에 남아있을 것이다. 당시에 공군 보안부대원 중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비행계획서 남아있는 걸 제대로 확인만 하면 될 일이겠죠. 그리고 이 회의가 뭐라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전두환이 주재한 이 회의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광주 금난로의 전남도청 앞에서 오후 1시에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해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죠. 참 이게 과연 우연히 있는 일일까요? 누가 거기서 발포하라고 전두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1시에 발포를 했고 그것과 별개로 전두환은 바로 그로부터 약 1시간 전에 어머나 너무나도 우연찮게 그냥 거기에 회의를 하러 갔던 걸까?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그간 절대 그날 학살이 이루어질 당시에 광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광주에 방문을 했었냐 안 했었냐에 따라서 그동안 흑막에 가려져 있던 그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가 발포 명령자가 그래서 대체 누구냐라고 묻고는 있지만 모두 마음속에 알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인지. 그런데 본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그 서슬퍼렇던 시기에 군 내에서 감히 누가 전두환의 명령도 없이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었는데 발포 명령 한 적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이 김용장 씨의 증언으로 완전 확실하게 발포 명령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자 보안 사령관이었던 이 신군부 수계인 이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광주에 직접 왔다면 그것도 발포 바로 직전에 광주에 와가지고 이 수뇌부들과 같이 회의를 주재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발포가 있었는데 발포 사실을 몰랐을 수는 절대 없는 거죠. 100% 없는 거죠. 아니 모를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헬기 운항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전두환의 행적을 그래서 그때 진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래서 회의를 주재한 게 정말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장 씨가 공군 비행 운행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제대로 밝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김용장 씨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전두환의 방문 목적이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군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 잘 모르는데 사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발포와 사살 명령은. 그러니까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동안 전두환이 방어 차원에서 발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발포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사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일 목적으로 총을 쏘는 거라는 겁니다. 방어가 아니라 완전 공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방어 차원의 명령이 아니었고 총을 쏘는 발표 자체가 사살, 시민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다. 그런 명령을 전두환이 내렸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막 너무 소름 돋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발포 명령자 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공허한 외침을 분명히 이게 전두환 아니면 누구겠냐라고 하면서도 발포 명령자 누구냐고 반복을 했었는데 그럼 전두환 씨가 그동안 자기가 발포 명령 한 적 없다고 그렇게 시침을 뚝 댔던 게 자기는 발포 명령 한 적이 없고 사살 명령을 했던 거라서 그렇게 한 적 없다고 했던 건가요? 진짜 그런 건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설마 사살 명령을 했겠냐.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김용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중요한 증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기자회견에 또 같이 하셨던 505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가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발표를 했을 때 사격 장면을 직접 이 허장환 씨가 목격을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계엄군이 그때 당시에 이 자세 보이시나요? 이게 앉아 쏴 자세라고 합니다. 예, 앉아 쏴 자세로 시민들을 사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 쏴 자세라는 것 자체가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막 쏘게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총을 이렇게 겨눠서 시민들을 아예 제대로 겨냥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죽일 건지 겨냥을 해서 그야말로 사격을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절대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격 명령을 내렸더라. 그러니까 사살 명령, 시민들을 죽이라고 사살 명령을 내렸더라라는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군인들이 이 앉아서 자세로 시민들을 사격했더라는 거.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을 아예 대놓고 그것도 직접 내려가서 시민들을 사살하라고 자국 군인이 자국 시민을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소름 돋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있어서 헛소리를 계속해서 짓거리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나도 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신군부가 5.18 당시 사망자들을 감회장했다가 발굴해서 광주 국군 통합병원에서 소각을 했고 또 일부는 바다에 수장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진상조사를 통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제 또 JTBC 뉴스룸에 미 정보요원 이 김용장 씨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분이 이렇게 뉴스룸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김용장 씨 보이시죠? 저도 이제 이 뉴스룸을 보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덤덤하게 정말 이렇게 정보 본인이 이 확인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말 브리핑하듯이 딱딱딱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관련해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미에 덧붙인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깊게 다가왔는데 미 육군 정보요원들은 이 자리에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자기들 거짓말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내용은 완전히 팩트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꼭 굳이 그런 얘기를 덧붙이지 않아도 너무나도 이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증언들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충격적인 사실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5.18 39주년을 코앞에 두고 제대로 진상규명위를 통해서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제서야 이게 39년이나 지나서야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진실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상황이잖아요. 사살명령 과연 내린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아시다시피 현재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무슨 무자격자를 추천해서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지체시키며 그야말로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추악한 진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진상규명을 계속 가로막고 또 망언이나 일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사실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이 그 39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그 세력들과 어쩌면 동일한 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군부 쿠데타와 시민들을 학살한 이들을 옹호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어디까지 이 진실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하고요. 하지만 역시나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자유한국당. 참 이런 상황에서도 5.18을 계기로 또 광주 도발에 나설 생각인 듯해요. 진짜 정말 싸우자는 거 아닌가 싶은데. 황교안 대표 5.18에 또 광주를 가겠답니다. 그러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국회 상황 탓을 하며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상황이 안 돼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 그 3일에 광주 송정역 찾았다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한 20여 분 만에 기자회견 잠깐 하고 완전 막 물세례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도망치듯이 사라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기자회견 하다가도 막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이런 그 광주 시민들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에다 대고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그야말로 아주 혼돈 파괴 이런 장면의 모습. 근데 그로부터 한 며칠 만에 그것도 아무런 바뀐 게 태도 변화 하나도 없이 그대로 광주를 또 찾겠다는데 이건 정말 노골적인 자해 공갈택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의심스럽죠. 아니 물론 그래요. 이제 제1야당 어쨌건 대표고 그러니까 국가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뭐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는 뭐 자격이 따로 있다던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정확하게 참석 가능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막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심적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는 분명히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일단 뭐 전두환 같은 이 학살 주범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면서 내내 2차 가해를 하고 또 그들을 옹호하면서 역사 왜곡을 하려는 자들.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정말 광주에 나타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라고 얘기하는 이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또 어떤 정당입니까? 전두환이 쿠데타로 만든 그 민주정의당의 후신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이고요. 실제로 전두환에 의해서 키워졌던 전두환 키즈들이, 전두환 키즈라고 하기엔 좀 다들 나이가 어쨌든 그렇지만 전두환 키즈들이 그야말로 늙어 병들 때까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정치를 하던 그런 정당이죠. 그리고 그 DNA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5.18 진상조사 대상에 느닷없이 북한군 개입설 끼워 넣는가 하면,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을 하는데 북한군 개입설도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고 슬그머니 끼워 넣자고 하질 않나. 거기다가 5.18 비하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산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죠.
이래놓고 무슨 5.18로 오겠다고. 아니 적어도 정말 5.18 기념식에 참석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그런 5.18 망언들에 대해서 망언 당사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부터 먼저 하고 관련해서 당 대표로서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죄를 드린다라고 머리 숙여 말씀을 전하던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의문수적 다 그냥 넘어가 놓고 그냥 다짜고짜 징계 한 번도 없이 제대로 된 징계도 없이 5.18에 그냥 무작정 들이밀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저만 그래? 혹시나 일부러 광주 시민들의 감정을 일부러 자극해서 거기서 오물 세례라도 받으려고 일부러 그거를 두려워하면 절대 안 가겠죠. 일부러 나 때려봐 쏟아봐 이러면서 일부러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광주 고립 그리고 보수 재결집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자해 공갈 택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황교안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공작 정치와 심리전에 아주 그야말로 전공 과목이신 공안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정당에서 이 정도 기획은 뭐 놀라운 일도 아니죠. 이건 일부러 들이밀고 때려봐라 나 좀 때려라 해서 그야말로 그 어제 이야기 드렸던 백마탄 영웅 뭐 이런 쇼를 내가 이런 고난에도 막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거하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전에 이분들이 정권 잡았던 때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 자극해서 일부러 맞고 막 거꾸로 피해자 그 흉내내는 이런 자해 공갈쇼 왕왕 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또다시 5.18 하필 또 기념식에 광주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모로 몹쓸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진짜 뻔뻔하게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망언 헛소리가 나오지 않게 단단히 모습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그죠? 40주년에는 더는 이런 꼬락서리 정말 보고 싶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